아직 끝나지 않은 해양 판타지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리뷰입니다. Your pants. Jack! I'm so sorry, were you still talking? 윌 터너의 아들 헨리 터너는 아버지의 저주를 풀기 위해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요. 한편 유령이 된 해적 사냥꾼 살라자르에 의해 잭 스페로우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터너는 잭 스페로우 그리고 바르보사 등과 함께 유령 살라자르와 일생일대의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과연 모든 저주가 무사히 풀릴 수 있을까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I'm not looking for trouble. What a horrible way to live!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캐리비안의 해적 그 5번째 영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인데요. 자, 일단 이 영화는요, 기존의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가 그래왔던 것처럼 볼거리는 아주 풍부합니다. 초반에 벌어지는 그 은행 탈주극 같은 장면은 마치 약간 인디아나 존스를 연상시키게 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주 풍부한 어떤 모험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중반부나 후반부에 새롭게 접하게 되는 판타지스러운 새로운 무대들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살짝 모아나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별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벌어지는 어떤 새로운 장소들이 주는 여러 가지 신비한 매력 같은 것들도 분명히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X에서 관람을 했는데 이 양쪽 면으로 좀 더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신기한 재미는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음 편을 예고하는 또 다른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앉아 계셨다가 쿠키 영상도 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캐리비안 시리즈가 뭐 리부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옛날의 멤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어찌됐거나 다음 영화가 나와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영화 총평을 먼저 하자면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해져 버렸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잭 스페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에 억지로 끼워 넣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지난 1, 2, 3편까지만 해도 잭 스페로우가 뭐 성장을 한다거나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거나 약간 뭔가 이제 이 츤데레 같은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로 봤다면 4편부터 5편까지 해서 잭 스페로우는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서 잭 스페로우라고 하는 캐릭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설정을 조금만 바꾸어도 이야기에 전혀 문제를 끼치지 않죠. 그만큼 잭 스페로우가 기존의 영화들에 비해서 이번 영화에서는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흐느적 대면서 자비 그냥 뭐 늘 우리가 뭐 잭 스페로우 하면 떠올리는 잭 스페로우스러운 농담만 할 뿐이에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영화 촬영 중에 뭐 이혼도 하고 그래서 촬영장에 굉장히 늦게 오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 조니 뎁을 전담마크에서 데리고 오는 매니저를 따로 고용을 했을 정도라고 하고요. 촬영 중에 뭐 부상까지 당해서 아무래도 뭐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영화에 뭐 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을 차지하고서라도 영화 속에서 잭 스페로우 자체가 주는 존재감이라든가 매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윌 터너의 아들인 헨리 터너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인 카리나인데요. 일단 이 두 분이 연기를 참 더럽게 못해요. 감정 전달을 관객들에게 전혀 못하고 있어요. 대본 보면서 그냥 읽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혹시 대본의 문제가 아닐까 해서 나중에 캐리비안의 해적 1편을 다시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카리나와 헨리 터너가 보여주는 관계가 기존 전작에서의 그 올랜도 블룸과 키라 나이틀리가 했던 투닥투닥거리면서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사의 톤도 그렇고 대사의 분위기나 이 둘의 어떤 이 투닥투닥거리는 모습 자체가 전편하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느꼈던 감정을 이 영화 특히 이 두 배우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참고로 헨리 터너의 아버지인 윌 터너는 저주에 걸려서 10년에 한 번씩 그 바다 위로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올랜도 블룸 역시도 10년 만에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주인공 카리나 같은 경우에는 마녀로 몰리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하는 건 과학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여성,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천문학자이긴 합니다만은 그 극 중에서 계속 그러죠. 저 이거 하는 건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요. 라고 하지만 과학도로서의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학을 외치시는 분이 전설을 쫓아서 탐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학도라고 하는 캐릭터의 매력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거나 혹은 과학적인 어떤 단서들을 모아서 지도를 뭐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 캐릭터의 특징이 주는 매력으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초반에 마녀로 몰려서 이렇게 해다 서로 이렇게 엮이는 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굳이 뭐 저런 캐릭터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다만 느낌. 그런데 이 영화는 시나리오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각본이 미완성된 각본으로 만든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연히 갑자기 사건을 막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2편에서 봤던 것처럼 문제가 나타났다. 문제 해결 끝.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이 이어져 나가는 스토리의 개연성이 전혀 매끄럽지가 못해요. 판타지 영화에서 개연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니.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 영화는 보통 복선을 앞에 깔아두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이 사실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떤 이 배경 혹은 이 세계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초중반에 복선을 깐다거나 암시를 해서 관객들이 나중에 그런 전혀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생뚱맞은 느낌이 안 주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유독 그거를 못해요. 뭐 예를 들면 살라자르가 유령인데 갑자기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뭐 블랙펄 그 배를 되살려내는 장면도 너무 허무하기 그지가 없고, 뭐 살라자르가 뭐 나침반이랑 뭐 저주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뭐 니들 그냥 별로 고민 없이 만들었구나. 거기다가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막판에 전혀 예상치 못하고 관객들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 그 엔딩은 참 억지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아주 광활한 바다에서 싸우는데 너무 얘랑 쉽게 만나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우회전 몇 번 하면 만나는 사람 저랑 그냥 손쉽게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혹시 호수에서 싸우는 게 아닌가. 참고로 이 영화는 이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캐리비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잭 스페로우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만한 요소가 많은 영화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영화는 너무나도 평범한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지난번의 영화들처럼 어떤 이 바다를 무대로 한 판타지가 주는 여러 가지 쾌감이나 이런 무대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이런 서프라이즈한 쾌감 같은 거는 이 영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음악도 인상적이지 못했고, 인물들도 평범했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형편없었고, 이야기 자체도 흥미롭지가 않아서 금방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수준의 영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볼거리는 있지만 다른 매력들이 굉장히 저조한 영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판타지의 팬이라면 뭐 재밌는 장면들이나 재밌는 요소들은 있으니까 뭐 그 정도를 조금 뭐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감옥에서 삼촌으로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폴 맥카트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 영화의 단점 같아요. 기존의 작품들이 너무나도 스케일도 크고 좋은 볼거리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준 덕분에 오히려 그 이후의 영화들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한데 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해도 너무 비교돼서 이렇게 깎여버리는, 그게 바로 이 영화, 이 시리즈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캐리비안 시리즈가 아니라 또 다른 뭐 해적 판타지 영화였다면 그냥 아니야, 그 정도로 봐주기에도 이 영화는 형편.
참 그러고 보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은 게 참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시리즈가 점점 커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는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캐리비안 해적 역시 다음 영화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뭐 기다리면 또 다른 영화들이 또 나오겠죠?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머리가 거의 한 10년 만에 파마를 했더니 조금 어색한데 괜찮나요? 잘 어울려요? 네, 조금 한 10년 정도 젊어진 것 같죠? 아니라고요? 닥치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